자, 고등하 시간입니다. 자, 13번째 챕터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역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함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라고 쳤을 때 제가 자, 벤 다이어글램처럼 1, 2, 3, 그 다음에 y를 제가 4, 5, 6, 7로 잡아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1은 4로 간다. 2도 4로 간다. 3은 7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독립변수인 x 입장에서 y 값을 반드시 하나씩만 선택한 거 맞죠?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맞다? 함수가 맞다 라고 했던 거 이해되실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역함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역함수에는 역할을 바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역할을 바꾼다. 자, 그럼 어떤 역할을 바꿔요? 라고 얘기하면 자, x인 정의역이 무슨 역할을 하고요? 공역이 되는 거, 공역. 얘가 공역의 역할이 되는 거고, 자, y인 공역이 자, 선택권을 갖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의역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역할을 한번 바꿔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y에서 이렇게 x로 향해 가는 함수를 f의 입장에서 f의 역할을 모두 바꿨다라고 해서 얘를 f의 역함수 쓸 때는 마이너스 1처럼 쓰고요. f 인버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역함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여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란 얘기죠. 이때 이 아이가 4, 5, 6, 7이 될 거고요. 이 아이가 1, 2, 3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갔더니 4라는 정의역이 1과 뭐로 가고 있어요? 2로 가고 있죠. 4라는 정의역이 1과 2로 가고 있구나.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받으셔야 돼요. 또 7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3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는 함수, f 역함수라고 했지만 역함수도 함수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무엇 때문이죠? 자, 새롭게 변한 이 y가 정의역이 됐는데 정의역의 입장에서 몇 개씩만, 한 개씩만 대응한 조건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원래 i가 함수라고 하더라도 그 i의 역함수라고 불릴 수 있는 i가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생기게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드디어 뭐가 되기 위한 조건? 함수가 자, 뭐가 성립하기 위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늘 모든 함수들이라고 해서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럼 선생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래 i의 입장에서 모든 i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원래 함수가 뭐여야 됩니까?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인 fx의 입장에서 이 i가 뭐가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대1 대응 조건 어떤 거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어떻다? 다릅니다 이거예요. 이게 1대1 함수죠. 여기에 뭐랑 뭐가 같다? 공역과 치역이 어때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게 새로운 함수를 제가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여기는 1, 2, 3이라는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는 4, 5, 6이라는 i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1은 어디로 향해 가고 4로 향해 가고 2가 6으로 향해 가고 3이 5로 향해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g라는 i는 뭐예요? 자,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이 i가 새로운 정역이 되고 이 x가 공역이 되는 g 인버스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자, 4가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그쵸? 5가 3으로 가고 6이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역의 원소들이 한 개씩의 함수값하고만 대응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구나. 이런 경우에는 G 인버스가 뭐 하는 게 맞다? 성립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모든 함수들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y는 fx가 있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아이의 역함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 역함수를 이 F라는 아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F 인버스라고 쓰고요. 모든 역할을 바꿀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과 이 식은 엄연히 어떻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예요. F3이 4라면 F 인버스 4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3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그럼 이 말은 뭐인 거예요? F 인버스인 건 역할이 다 바뀌었죠? Y가 4일 때 X는 뭐구나? 3이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나 완벽하게 어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거. 자, F 네모가 세모라면 개념이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F 인버스 세모랑 네모는 완벽하게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나는 fx가 자 4x 더하기 2다. 자, 얘예요, 예식. 자, 그런 상태에서 F 인버스 A가 1이에요 라고 했다고 쳤을 때 자, 여러분 F 인버스 A를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랑 똑같은 표현이 어떤 거예요? 자, Y가 A일 때 X값이 1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아, 결국 F1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F1 값은 뭐구나? A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가 A다. 그러므로 A는 6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우리는 전혀 구할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y는 2분의 1x 빼기 3이라는 아이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이 아이의 역함수라는 것은 자, x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는 x를 집어넣었어요. 그쵸? 이 아이를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고 치면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y를 집어넣겠다라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원래 사실은 이거 자체가 함수가 원래 끝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원래 함수가 끝난 건데 내가 이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x축으로 두고 주로 여기를 무슨 축으로 둬요? y축으로 놔서 y는 이렇게 둬야 아, 여기가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은 6이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두자는 거야.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두니까 그냥 우리가 y는 이라고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x 더하기 3은 2분의 1 y고 그러면 y는 뭐인 거야? 2x 더하기 6이죠. 근데 이 y랑 이 y는 같은 y는 아니에요. 똑같은 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 y는 원래 함수의 역함수예요 라고 해서 y 인버스를 붙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식.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6이고 y는 2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역함수 식 자체는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나 여러분 이 말이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냥 식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쵸? 식을 정리한 거밖에 없으니까 두 식은 똑같은 거다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3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다고요? y 자리에 x로 바뀌고 x 자리에 y를 바꾸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가 맞다? 역함수가 맞다. 근데 이쁘게 우리가 y는 이렇게 주로 함수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라는 거야. 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4x는 y 더하기 3이 되는 거라서 그러므로 y는 뭐가 되는 거야? 4x 더하기 3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이 아이는 이제 1차 함수에 국한했을 때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아이는 원래 함수가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역함수는 2예요. 여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4가 됩니다. 아, 여기서 자, 결론. 자, 1차 함수의 입장에서
1차 함수 입장에서 내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의 무슨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울기 조건 있죠. 이 기울기 조건이 서로 뭐가 될 거예요? 역수 조건이 됩니다. 기울기 조건이 무슨 조건이 될 거다? 역수 조건이 될 거다라는 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y 인버스 x는 a분의 1x 더하기 뒤는 몰라. 일단 이렇게 적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기울기는 서로 뭐이다? 역수 조건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상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도형의 이동에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축 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도형으로 fx, y는 0이라고 놨다고 쳤을 때 x축 대칭이다. 그럼 뭐의 부호가 반대다? y의 부호가 반대다 라고 해서 x, y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이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도형이 있는데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의 부호가 반대였기 때문에 x의 부호를 바꿨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구하세요. 그러면 x, y는 0이기 때문에 얘는 x의 부호도 반대이고 y의 부호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써요?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자, 여러분 y는 x 대칭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 자, x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지금 뭐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x를 집어넣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네.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 지금 이 원래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그쵸? 그 다음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y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가 뭐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y는 x 대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파악을 해볼 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y는 fx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것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대칭을 이루게 될 거다?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다. 그래서 어떤 거야?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죠. 그래서 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에게는 원래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y는 fx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 fx는 자, 단 이 y라는 이 공역이 뭐예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단조 증가하면서 뭐예요? 정역,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아이하고 자, 역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다고요? y는 x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y는 x를 기준으로 자, 접었을 때 어떻게 돼? 완벽하게 포개지는 형태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관펜 칠한 이 아이가 뭐가 될 거다? 역함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y는 fx랑 그 다음에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교점 구하기. y는 fx랑 y는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y는 fx랑 뭐를 구해야지? 역함수를 구해야지. 그리고 교점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연립방정식이니까 이 둘을 같다고 놓고 풀어야지 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그래프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문제를 살펴봤더니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입니다.
그쵸? 근데 이 교점의 상태를 봤더니 자, 나는 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존재할 거란 얘기예요? y는 x 위에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아,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존재한다? y는 x 위에 존재하더란 얘기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하다 보면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에 내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서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된 지수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칠게요. 그럼 이 아이의 역함수하고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y는 x를 그렸다고 치면 이 아이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y는 x 대칭을 이루니까. 그쵸?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서 뭐가 생길까요? 교점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했을 때 아, y는 x 위에 존재하니까 나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y는 fx랑 y는 x라는 함수 있죠? 이 아이의 교점으로 대신하면 되는 거죠. 교점으로 대신 구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i 교점으로 대신 구하라고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교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자, 여기서 단 주의해야 될 것. 자, 반드시 자, y는 fx와 역함수의 교점이 자, y는 x 위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y는 x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교점이 하나라고 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y는 x 위에 존재할 거예요. 근데 교점이 3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y는 x 위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아이는 자 0,4를 지나가고 4,0을 지나가고 자 2,2를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2,2면서 구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2,2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2,2가 아니라 이거 y는 x가 뭐 예를 들면 2.2 여기도 2.2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 여기 교점이 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fx랑 y는 x하고 교점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럼 얘는 교점이 2.2예요. 근데 이 아이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0,4를 지나면 역함수는 4,0을 지나가요. 그쵸? 자, 원래 함수가 여기다 쓸게요. f0이 4라면 역함수는 f 인버스 4는 0이 됩니다. 그쵸? f 2.2가 2.2라면 역함수인 f 인버스 2.2도 2.2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f4가 0이라면 f 인버스 0은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갖고서 내가 점찍기를 해본다고 치면은요, 역함수는 0,0 이거랑 얘를 동시에 지나가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y는 x랑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럼 어때요? 실제 교점이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생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자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생길 수 있다. 예외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역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배워봤습니다. 자, 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5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줬네요. 그죠? 그럼 f2는 1이고 f 인버스 마이너스 2는 1이래요. 자, 이 아이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나는 집어넣을 수 있는 점만 2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미 2개가 다 주어진 거예요. 자, f2가 1이라는 것하고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1이라는 것을 자 바꿔주시면 뭐라는 거야? f1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1차 함수에서 점이 2개가 주어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기울기부터 구한다고 치면 x 증가량은 2에서 1까지 간 거니까 2 빼기 1인 거니까 뭐야? 1. y 증가량은 1 빼기 빼기인 거니까 3. 해서 기울기가 뭐인 거 확인할 수 있고 3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3에 한 점 집어넣을까요? x 빼기 2 더하기 1이다. 그러면 3x 빼기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므로 a는 3, b는 마이너스 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f 인버스 7이에요. 자, 물론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를 미지수로 두고 이 i를 어떻게 주자는 거야? f 무엇이? f 알파가 뭐일 것이다? 7일 것이다 라는 걸로 대신 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3알파 빼기 5는 7이다. 그러면 3알파는 12이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 값은 뭐입니까? 4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입니다. 457번이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정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다 형광펜 찍 그으셔야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뭐 해야 된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된다. 그쵸? 뭐라고요? 1대1 대응일 것. 그러면 우리가 이 i는요, 앞에서 자, 정역과 공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양쪽 대각선을 연결해 줘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문제를 요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1부터 4까지고 y는 a서부터 b까지래요. 이 i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점은 1,a랑 4, 뭐를 지난다? b를 지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i를 각각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3은 a이므로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4를 집어넣으면 8 빼기 3은 뭐다? b다. 그럼 b는 뭐다? 5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a 더하기 b 값은 뭡니까? 4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어서 4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fx는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i의 역함수, 이 역함수가 뭐라는 거예요? bx 더하기 3일 때, 자, 여러분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셔도 돼요. 얘가 y인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y 더하기 a 해서 식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뭐에 대해서 줬죠? 기울기에 대한 조건은 알아두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기울기의 조건을 파악을 해보면 이 둘의 기울기 조건이 무슨 관계이다? 역수관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므로 나는 b는 뭐인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건 이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 함수보다는 역함수를 먼저 구했네.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i의 무슨 절편? y절편이죠. 자, 이 i의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모든 역할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y절편을 알고 싶다는 건 자, 역함수 입장에서 무슨 절편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x절편을 구한다. 이러면 끝인 거죠. 서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x절편은 뭐인 거야? 3분의 1 x는 3이므로 x는 9예요. 이 아이가 9,0을 지나야 이 아이 f 인버스의 역함수,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죠? 그럼 f의 입장에서는 0,9를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값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y절편이니까 역함수 입장에서 뭐를 구한 거예요? x절편을 구한 거므로 답은 뭐다? 답은 9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461번도 저는 조금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461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fx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i는 fx는 아닙니다. 왜냐면 x 자리에 x가 아니라 4x 더하기 1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i를 일단 전체 치환해서 다른 문자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4x 더하기 1은 a다. 그럼 나는 x는 a-1을 4로 나눈 값이죠.
그럼 이 아이를 정리해서 FA는 2 곱하기 x 자리에 4분의 a-1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FA는 2분의 a-1 더하기 7이에요. 정리하면 2분의 1a 더하기 27의 14, 2분의 1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a랑 이 a가 같은 변수란 얘기야.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a 자리에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x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fx로 바꿀게요.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3이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이의 뭐를 물어본 거다? 역함수를 물어본 거다. 저는 이 아이가 x로 바뀌고 2분의 1의 y 더하기 2분의 13 하셔도 돼요. y를 없애주면 y는 하고 정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x는 y 더하기 13. 그러므로 y는 뭐다? 2x 빼기 13이다 라고 처리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원래 1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다? 서로 기울기가 역수 조건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걔를 이용하셔서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a로 놓고 치환해서 f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식을 fx꼴로 바꾸는 계산 방법 반드시 익혀두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462번 볼게요. 자, 이 아이는 원래 함수하고 자, 역함수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다 직접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먼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y는 3x래.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일 거예요. 그쵸? 나는 그럼 이 아이의 역함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끔 그리셔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파란색이 원래 그래프고 이 빨간색이 역함수의 그래프인데요. 둘이 같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다고 볼 수 없다. 1번은 탈락이다 라고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또 y는 2x 빼기 1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여기가 y는 2x 빼기 1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y는 x가 있을 거라서 여기랑 대칭이 되게끔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뭐 하다고 볼 수 없다?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탈락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3번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y는 x 더하기 1이다 라고 뒀어요. 여기가 y절편, x절편에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y는 x입니다. 이해되셨죠? 얘를 기준으로 접었다 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어떻다? 자, 성립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i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2, 여기가 2, 자,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쳤을 때,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잡고 여기가 y는 뭐입니까? x입니다. 이 y는 x를 기준으로 얘를 접었다 펴도 모양이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나 역함수나 y는 x로 대칭을 이루었을 때 이 그림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이 아이는 어떻다?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은 그래프가 맞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볼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y는 x제곱 더하기 1이다. 그 중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치면 0,1은 1,0으로 옮겨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절대 같지 않으므로 5번도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63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463번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만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f of fx가 뭐가 되고 싶다. 자, 이 아이가 뭐다? x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x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f of f가 무슨 함수란 얘기예요? 항등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쵸? 두 개를 합성했을 때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역함수의 성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F랑 네모랑 세모가 합성이 됐어요. 근데 그 합성이 됐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모랑 세모는 서로 무슨 관계이다?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이다. 자, 이 아이는 자, 유형 24번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아이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46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 인버스 오브 G1 합성함수 여러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겠습니다. G1은요. G1은 3 빼기 1인 거니까 2F1이래요. 그쵸? 그럼 F1은 3이기 때문에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G1은 6이기 때문에 F 인버스 6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라고 두자? 알파라고 두자. 그러면 F 알파는 뭐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라는 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2는 6이다. 그러면 알파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요. 이때 x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는 성립하지 않고 2만 답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자, 나에게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fx의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i가 f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향해 가는 게 F 인버스죠. 근데 이 아이가 또 반대로 가고 싶대요. 그 아이가 F 인버스의 역함수겠죠. 그럼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쯤에 말했어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x를 집어넣어서 x가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이 f랑 g를 합성한 이 결과가 무슨 함수입니까? 항등함수입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쵸? 이 아이는 항등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두 개를 합성해서 그랬을 때 항등함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f랑 g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나는 gx를 f 인버스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f 오브 f 인버스 x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거예요. 자, 나는 x가 fy잖아요. 그쵸? 그러면 f 인버스 x는 뭐가 됩니까? y가 됩니다. 이거는 서로 같은 표현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i를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f 인버스 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y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fy가 뭐라는 거예요? x라는 얘기죠. 아,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 x를 집어넣을 때 x가 나오는 항등함수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개가 합성이 됐을 때 자,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항등함수라는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f랑 g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자, 나는 g 오브 fx가 있어요.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요, 이 합성함수를 뭐를 씌워볼게요? 역함수를 씌워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지수법칙 계산하는 것처럼 이 역함수를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분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배를 할 때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g 오브 fx에다 역함수를 씌우잖아요. 그럼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x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예요.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라고 했다고 치면 이 아이가 바로 g 오브 fx죠. 근데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뒤에서 앞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 때는 f부터 시작했지만 되돌아올 때는 뭐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g 인버스를 먼저 가고 f 인버스를 갈 수밖에 없겠죠. 서로 반대되는 역의 과정을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f를 먼저 들어갔다면 여기는 뭐야? g 인버스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순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46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보이네요. 여기를 먼저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식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면, 자, G 오브. 자, 이 역함수를 이렇게 분배할 때 어떻게 된다? 순서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오브 G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를 괄호치기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여기 F가 아니죠? 여기가 뭔가요? G입니다. 그쵸? 여기가 G.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여러분 G 인버스 오브 G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i가 되는 거고요. 어떤 함수랑 i를 합성하면 이 i는 없어진다 라는 결과가 생기죠. 결국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은 결국 g 오브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 값을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제가 알파라고 주면 나는 f 알파 값을 먼저 구해야지 라는 거죠. f 알파는 3 알파 빼기 5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3 알파는 3이다. 그러므로 알파는 뭐다?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G1 값을 물어봤다 라는 겁니다. G1은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4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y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얘는 똑같이 f이기 때문에 순서는 뭐 똑같네요.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뭐다? a다. 자, 이 값을 물어봤어요. 자, 나에게는 fx의 식밖에 안 줬기 때문에 f 인버스 a라는 것은 어떤 거야? 내가 이 말을 모르겠어서 알파라고 둔다고 치면 f 알파가 뭐가 된다? a가 되는 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f 인버스 입장에선 얘가 정의역이지만 나는 f라는 식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값을 말하는 겁니까? y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으로부터 이끌어가라라는 거예요. 자, y는 x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 2로 표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나는 y가 a일 때의 x값을 알고 싶어 라는 거니까 y가 a일 때 x값은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b란 얘기예요. 요 i는 b가 되는구나. 그러면 f 인버스 b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f 인버스 b라는 것은 y가 뭐일 때, y가 b일 때 x값은 뭐예요? 라는 걸 묻는 거죠. y가 b일 때 x값은 뭐랑 대응합니까? 얘는 c입니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74번을 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어요. 이때 이 fx, 여러분 여긴 2차 함수거든요. 자, 2차 함수를 온전하게 다 그린다고 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파란색인 이 형광펜 부분인 이쪽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 단조 증가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대칭일 거예요? 자, y는 x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 위에 존재하겠구나. y는 x 위에 존재하겠구나. 그러므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이 자,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으로 대신 구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빼기 6은 x,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3, 2 맞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x가 3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인데요. 이미 애초에 x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y는 x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은 3, 뭐예요? 3. a 더하기 b 값은 뭐다? 6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어때요? 자, 뭐까지 끝났습니까? 자, 역함수까지 끝내서 자, 함수에 대해서 모두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수고하세요. 바이바이.